서울 아산병원 대기실 2023년 11월의 차가운 아침입니다. 흰 병원복을 입은 영수 씨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니 정말 꿈만 같소?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늘 그는 시력 회복 가능성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이 병원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지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감사 인사가 이제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사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문득 일주일 전 대구 근교 우리 집 거실에서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 영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빈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끝없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순자 씨 괜찮소? 오늘따라 왜 이리 조용하오?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앉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전에는 그저 오랜 부부라 서로의 기척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지금 저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단서들을 놓쳤는지 생각합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야 눈치챈 진실이라니. 우리 아들 민호가 늘 하는 말, 엄마는 너무 착해서 세상을 다 믿어. 그 말이 이런 의미였을까요? 영수 씨와 저는 4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대구에서 만나 아들 딸 낳고 시부모님 모시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영수 씨가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 포장마차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그를 간병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사고와 시력 상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수님, 검사 준비되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영수 씨가 내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볼 수 있을지 모르겠소.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이라고 하셨잖소. 그 말에 제 입에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보고 있으면서 왜 이런 연극을 계속하는 걸까요?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가장 깊은 이해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수 씨를 처음 만난 것은 1978년 봄 대구 양령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때 저는 26, 영수 씨는 30 즈음이었지요.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저에게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늘 깔끔한 정장 차림에 구두를 반들반들 닦아신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가씨, 오늘도 국밥이 참 맛있소. 그의 칭찬에 저는 쑥스러워 고개만 숙였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영수 씨는 대구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했고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친척 언니의 포장마차를 돕고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던 부모님은 딸이라도 좀 배워야 한다며 중학교까지 보내주셨지만 그 이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힘들었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대구로 올라왔던 겁니다. 순자 씨, 나랑 결혼해 주시오. 영수 씨가 청혼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같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한테
제 말을 자르며 영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순자 씨는 마음이 곱고 따뜻하오. 그런 사람이면 충분하오. 결혼 후 우리는 대구 변두리에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들 민우가 태어나고 3년 후 딸 미경이도 태어났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영수 씨는 공장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했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우리 부부의 황금기였다고 할까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부부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거요. 영수 씨가 종종 저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물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나 살림살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그런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때는 영수 씨가 저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장성에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미경이는 부산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5년 전 영수 씨는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화학물질이 눈에 튀어 시력을 잃었다는 거였지요. 여보, 이제 어떡하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병실에서 영수 씨가 절망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제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짓말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수 씨의 실명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안 구조를 바꾸고 저는 포장마차 일을 그만두었으며 하루 종일 영수 씨를 돌보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장애인 보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아이들도 가끔 도움을 주었지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영수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징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화장실에서 정확히 수건거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신발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오랜 습관과 훌륭한 적응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영수 씨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진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심은 작은 물방울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방울은 모여 강물이 되었지요. 영수 씨의 실명 5년째 되던 해,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수 씨, 아침 드세요. 제가 식탁에 밥과 국을 차려놓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요. 고마워요, 여보. 그가 익숙한 동작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른 날과 같은 아침이었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물컵 위치를 평소와 다르게 조금 옮겨 놓았습니다. 원래는 숟가락 오른쪽에 두는데 왼쪽으로 옮겨 놓은 것이지요. 시각장애인에게는 익숙한 위치가 중요하다고 들었기에 이런 작은 변화도 영수 씨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수 씨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왼쪽에 있는 물컵을 정확히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리 조용하오?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영수 씨, 내가 새 조미료 병을 샀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식탁 위에 놓인 3개의 조미료 병 중 하나는 정말로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형태가 완전히 달랐지요. 영수 씨는 손을 뻗어 3병을 차례로 만져보더니 망설임 없이 3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말이요? 모양이 특이하네. 다시 한번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손의 감각만으로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미 의심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가 취침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의심을 품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니.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영수 씨가 목욕할 때면 샴푸와 린스를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TV 소리가 나면 정확히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작은 알약도 색깔별로 구분해 복용했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단순한 감각의 발달인지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영수 씨의 옷장에서 평소 입지 않는 색의 셔츠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한 보라색이었는데 영수 씨는 평소 이런 화려한 색상을 싫어했지요. 여보, 오늘 옷 준비해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셔츠를 만져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색이요? 그냥 셔츠예요. 제가 일부러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셔츠를 들고 입으려다 말고 살짝 찡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좀 화려한 색 같은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져서 색을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영수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좀 달라서 그렇소. 새 옷인가?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옷에서 색깔 냄새가 난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조그만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동네 전자상가에서 파는 작은 감시 카메라였지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 나이 65에 남편을 감시하다니.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카메라를 파는 젊은 점원이 물었습니다.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낮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거짓말 한 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이런 말을 지어내다니. 집에 돌아와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거실 책장 위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화분 뒤에 숨겨서 티가 나지 않게 말이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40년 부부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지 갈등했지만 이미 발걸음을 내디딘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영수 씨가 정말 시력을 속이고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5년이나 속일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0노모 같은 눈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부터 얼굴이 왜 그러오? 몸이 안 좋소? 하며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잠을 못 잤다고 둘러댔지요. 하루 종일 마음은 어제 설치한 카메라에 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찍혔을까? 혹시 내 의심이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주무실래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저녁 식사 후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순순히 동의했고 9시쯤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통 영수 씨는 깊은 잠을 자는 편이라 한번 잠들면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영수 씨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자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지요. 카메라에 연결하자 오늘 하루 동안의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영수 씨가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조금 빨리 감기를 눌러 오후 시간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었지요. 영수 씨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면 속 영수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텔레비전 리모컨을 정확히 집어들었고 TV를 켠 후 채널을 바꿔가며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처럼 완벽하게 행동하고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정확히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 마셨고 심지어 신문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5년 동안 그는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영수 씨는 그것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고 저는 입술 모양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었어.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제 곁에서 저를 간호하며 저를 위해 걱정하는 척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거짓이었다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영상을 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지켜봤습니다. 영수 씨는 통화를 마친 후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심지어 제 화장대 서랍까지 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일기장을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제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시력을 잃은 후 힘들지만 함께 이겨내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5년 동안 매일매일 저를 속여왔다니.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영수 씨가 저를 깨웠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서 주무셨소? 괜찮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보지 못한다는 눈을.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담담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좀 있다 잠들었나 봐요. 그날부터 저는 영수 씨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연기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실수하는 듯한 모습도 너무 계산된 듯했고 시각장애인의 불편함도 필요할 때만 드러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가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5년이나 이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영수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시각장애인 모임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리는 모임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그 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목요일 저는 그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영수 씨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그가 시각장애인 모임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하얀 지팡이를 들고 선글라스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오후 4시쯤 돌아올 거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시오.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가 나간 지 5분 후 저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 채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을 미행해 볼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영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시각장애인 그대로였습니다. 거리를 두고 그를 지켜보던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버스가 오자 영수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팡이를 접고 버스 번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탑승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요. 저는 서둘러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아 영수 씨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버스 중간쯤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대구 시내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영수 씨는 30분쯤 지나 한 정류장에서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영수 씨는 복지관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번화가 쪽으로 향했고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팡이를 가방에 넣고 선글라스도 벗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5년 전에 보았던 영수 씨와 다름없었습니다. 시력을 잃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카페는 넓고 사람들로 붐볐기에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카페에 들어와 영수 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그 여성은 영수 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들을 수 없었지만 친밀한 사이로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의 거짓말,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와의 만남까지. 이것이 영수 씨가 시력을 속인 이유일까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이 들고 병든 아내를 두고 새 삶을 꿈꾸고 있었던 걸까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무슨 관계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 씨가 계산을 하고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도 얼른 따라 나갔지요. 그들은 카페 근처 공원으로 향했고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눈 대화는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이든 여성 하나가 산책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대화 일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부인께 언제 진실을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오. 순자가 알면 날 떠날지도 모르오. 영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제가 심리학자로서 단언할 수 있어요. 여성이 답했습니다. 심리학자? 그 여성이 영수 씨의 심리 상담사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건 불륜이 아니라 상담이었던 건가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소.
그녀가 날 용서할 리 없소. 영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선생님, 부인을 그렇게 불신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진실을 말씀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해요. 제가 5년째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리실 때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째라고요? 영수 씨의 시력 상실과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시력을 속인 이유가 심리적 문제 때문이었나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들으려고 했지만 제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두 사람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본 것입니다. 진짜로 본 것이지요. 순자 씨, 영수 씨의 입에서 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어떻게든 그곳을 벗어났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아팠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배신한 것은 분명했지만 그 이유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구의 익숙한 거리가 눈앞을 스치지만 제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버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저는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속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륜도 아니고 다른 여자도 아니었다면? 심리 상담을 5년이나 받았다니.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5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는 다시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보다 훨씬 긴장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 집에 있소? 그가 불렀습니다. 네, 거실에 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영수 씨는 지팡이로 길을 더듬는 척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지요. 오늘 모임은 어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 좋았소. 다들 건강하고. 그의 대답은 머뭇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그 심리 상담사분도 건강하셨어요? 순간 영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다는 거, 5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 다요. 영수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멀쩡했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설명할 수 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왜 5년 동안 저를 속여왔는지요? 왜 눈이 멀었다는 거짓말을 했는지요? 제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당신을 시험해 보고 싶었소?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곁을 지켜줄지 알고 싶었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마음이 부족했나요?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요. 하지만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의심했던 거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소.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다른 형제들에게만 관심을 주셨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5년이나 저를 속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고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었소. 늘 언젠가는 당신도 날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영수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고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늙고 병들면 제가 떠날까 두려웠다고 했지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 즉 자신이 시력을 잃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주만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짓말을 멈추기가 더 어려워졌소.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공원에서 그 상담사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요. 박 상담사를 만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였소. 처음에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날 떠날까봐 두려웠소.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니 5년이 지났네요. 제가 말을 맺었습니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고 거실은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날 용서해 주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소. 영수 씨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으니까요. 분노, 배신감, 혼란.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그만 이해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수 씨,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인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배신인지 아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제 말에 영수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불안했던 거죠.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거고요. 순자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완전히 속였어요. 제 인생 5년을 빼앗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40년 부부 생활 끝에 이런 배신을 마주하고 나서 우리가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은 그의 손길이 거부스러웠으니까요. 순자 씨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시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만은 진심이요. 진심?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의 말을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하오. 내가 기다리겠소.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자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영수 씨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은
아직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가슴은 아팠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 진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겨우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그마저도 숙면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오늘이 새로운 날임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안 이후의 첫날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피부, 하얗게 센 머리, 피곤에 젖은 눈. 이게 바로 65세 김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을 간호하며 더 빨리 늙어버린 얼굴이기도 했지요. 어쩌면 내가 늙고 병들까봐 두려웠던 건 영수 씨가 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르지.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그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지 않았고 능숙하게 계란을 풀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일어나셨군요. 영수 씨가 저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준비했소. 많이는 아니지만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계란찜과 토스트,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아침 식사였지요. 조금 서툴게 만들어진 것 같았지만 영수 씨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가끔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제가 눈을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수 씨, 제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겠소.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밝은 햇살이 비쳤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해주세요. 왜 그런 거짓말을 시작하게 됐는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안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5 형제 중 넷째로 태어난 그는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항상 보이지 않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첫사랑도 다른 남자를 위해 떠났지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늘 있었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고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소. 그래서 결혼 후에도 늘 불안했던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랬소. 내가 늙고 쓸모없어지면 당신도 날 떠날까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그런 거짓말을 시작한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집 박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의 아내가 떠나는 걸 봤소.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소. 만약 내가 장애인이 된다면 순자도 날 떠날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소. 그래서 시력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군요. 처음에는 몇 주만 그럴 생각이었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당신이 너무 헌신적으로 돌봐주니까 감동했소. 그런데 그럴수록 진실을 말할 용기가 더 나지 않았소. 그 감동이 진짜였다면 왜 5년이나 저를 속였나요? 당신이 원한 걸 이미 얻었잖아요.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영수 씨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소. 처음에는 몇 주, 그 다음에는 몇 달.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매일 내일 말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일이 5년이 되어버렸소. 그래서 심리 상담사를 찾아간 건가요? 그래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나의 깊은 불안과 불신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소. 상담사는 내게 진실을 말하라고 계속 조언했지만 난 너무 두려웠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년간의 거짓말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다른 여자는 없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없었소? 영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소. 난 당신만 사랑했소, 순자 씨. 그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모임은요? 그건 다 거짓말이었나요? 아, 그건 반은 진실이었소. 처음에는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시각장애인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소.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실제로 시력을 잃은 분들을 돕는 게 내게 위안이 됐소. 이야기를 들을수록 영수 씨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약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약함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는 알고 있을까요? 영수 씨,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당신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으니까. 그가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 신뢰는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수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니었소. 당신을 사랑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소. 제게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하오.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첫 대화였고 그동안 쌓였던 의문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부부 생활, 두 아이를 키우며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거짓말. 모든 것을 저울질해봤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수 씨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이해는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움직여 재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수 씨를 시각장애인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영수 씨가 부엌 입구에 서서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5년 동안 그는 부엌 일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순자 씨,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좀 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야채 좀 씻어주세요.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야채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낯설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조용히 마쳤습니다. 식탁을 치우는데 영수 씨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 맞습니다. 내일은 영수 씨의 시력 회복 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지요. 물론 이제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검사 정말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건 심리 상담 예약이었어. 병원 심리 상담실에서 박 상담사를 만나기로 했었거든.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은 끓어올랐지만 억누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세요. 상담은 계속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다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 제 삶의 일부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포장마차 일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취미생활도 포기한 채 영수 씨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는데 그것이 다 필요 없는 희생이었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수 씨를 향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내면의 고통과 불안이 이해되었으니까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 그런 감정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거짓말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었지요. 왜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눈치챘는데도 모른 척했던 건 아닐까? 편안한 일상에 안주하고 싶어서. 새벽녘 저는 결국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 별처럼 때로는 밝게, 때로는 흐릿하게 빛나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밝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영수 씨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오랜만에 시간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정리, 오래된 사진첩 보기, 딸 미경이에게 전화하기. 사진첩을 넘기다 젊은 시절 우리 부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갔던 경주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영수 씨는 활짝 웃고 있었고 저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 그 순수한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후에 미경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딸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까요? 아니면 이해할까요? 저녁이 되어 영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상담은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았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 상담사가 우리 둘이 함께 상담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소. 부부 상담이요? 그래요.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부 상담. 솔직히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문제가 있어도 되게 참고 견디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영수 씨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영수 씨에게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어색했지만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언제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무슨 결정이요?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을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 그저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5년 동안 당신은 저를 속였고요. 그 모든 시간을 생각하면 며칠 만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오. 미안하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복잡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혼란과 분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지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와 저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돕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영수 씨가 제안한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 그동안 충분히 생각했고 혼자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함께 가겠소? 영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심리상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대구의 거리는 언제 보아도 정겹고 친숙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곳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시간이 모두 무의미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도 진실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도착했소. 영수 씨의 말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병원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 따뜻한 색조의 벽, 마음을 열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박 상담사가 영수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자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함께 오셨네요. 아주 좋은 결정이십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소파에 앉았고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박 상담사의 부드러운 질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순자님, 지금 느끼시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배신감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중 5년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파요. 제가 그동안 바보처럼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영수 씨의 표정이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영수 씨가 왜 그랬는지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그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군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배신감과 이해, 두 감정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영수 씨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소. 순자 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까 두렵소.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고 싶소.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싶소. 상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깊은 감정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 마지막에 박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소? 상담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나도 그랬소. 앞으로도 계속 가보고 싶은데. 네, 그래요. 가봐요. 그날 저녁 저는 딸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경아,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 부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엄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미경이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단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해.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그래도 엄마가 5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용서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이 모두 무의미하지는 않았으니까. 통화를 마치고 나서 영수 씨에게도 알렸습니다. 미경이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놀랐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주말에 집에 올 거래요.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대요. 영수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와야지. 나도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소. 그 주 토요일 미경이가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영수 씨는 딸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미경이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도 결국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미경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영수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민호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주말이 지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마당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단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별이 참 밝네요. 네, 그러네요.
잠시 침묵 후 제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결정했어요. 그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시오. 첫째,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사소한 것이라도요. 약속하겠소. 둘째, 상담은 계속 받아야 해요. 당신의 불안과 불신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겠소. 셋째, 우리 둘 다 변해야 해요. 저도 당신을 너무 믿기만 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영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날 밤 우리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 김순자의 얼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피부,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5세의 새로운 결혼 생활의 시작. 병원 대기실로 돌아와 보니 이제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시력 회복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이유로 병원에 왔습니다. 부부 상담의 마지막 세션을 위해서였지요. 김영수님, 김순자님 들어오세요. 박 상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우리는 이 상담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웃기도 했지만 매 순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정기 상담이네요. 두 분 모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상담 세션 동안 우리는 지난 3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영수 씨의 불안과 불신은 많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거짓말 없이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잘하고 계세요. 상담실을 나오면서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 손길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할까요? 영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날 다시 받아주셔서. 영수 씨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영수 씨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거짓말 속에 살다 보니 내 자신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동안 힘들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진실을 말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늘 용기가 부족했죠. 그러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5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날들은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함께 정직하게 살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가 우산을 펴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집에 도착해 보니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보낸 것이었지요. 뭘까? 영수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요가 매트와 요가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두 분 다시 시작하시는 거 축하해요. 같이 요가 배워보세요. 부부가 함께하면 더 재밌대요. 사랑해요. 영수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5세의 요가라니. 하지만 왜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요가 매트를 거실에 펴고 인터넷 동영상을 따라 간단한 동작을 시도해 봤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함께 웃으며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영수 씨가 몸을 펴며 신음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뭐. 저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인생 이막이잖아요. 영수 씨의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영수 씨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모든 것을 혼자 떠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제주도라도. 둘이서 추억도 새로 만들고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요. 가요. 그렇게 우리는 11월 초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날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마치 신혼여행 같았습니다. 오름을 오르고 바다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새로운 면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숙소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새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요. 40년 넘게 함께했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알게 된 건 최근인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참 아이러니해요. 당신의 거짓말이 결국 우리를 더 진실한 관계로 이끌었으니까요. 후회해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내 거짓말을 용서해 준 것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5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영수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내 남은 생은 당신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살 거요. 약속해요. 우리는 그렇게 제주도의 별빛 아래에서 새로운 약속을 나눴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맞이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들 민호네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두 돌이 막 지난 손자 준우가 까르르 웃으며 집안을 뛰어다녔고 영수 씨는 손자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표정도 밝으시고, 그래, 이제야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약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갑자기 준우가 물었습니다. 저와 영수 씨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많이. 저도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여행이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에 도달하기도 한다는 것을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영수 씨의 균일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